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 10주간 남은 재임 기간에 중국에 대한 추가 강경책을 쏟아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트럼프 정부의 대중 강경책을 되돌리지 못하도록 일종의 대못받기를 시도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간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소비도 뚜렷한 회복 조짐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0월 중국 소매 판매는 3조 8,576억 위안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3%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08만 명이 매년 4,800억 원에 달하는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채권자인 산은은 한진칼과 총 8천억 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진칼이 산은의 보통주 5천억 원과 교환사채 3천억 원, 총 8천억 원을 지원받아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과 저가항공사 합병 등 자금으로 쓰는 것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시작합니다. 한시장입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입니다. 그동안에 정말 전망은 좋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많이 기다리게 했었던 반도체 그리고 IT 업종들이 오늘 시장 주도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1, 2위를 다투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4% 이상 그리고 8% 이상의 상승률 보여주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이에 따라서 증시 끌어올려주고 있고 또 개별 이슈들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 들려왔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인수합병 소식 오늘 결정되면서 관련주들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주의 시작이 좀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또 대응 전략들도 하나씩 살펴보셔야겠죠.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각 객장에는 어떤 상황들 벌어지고 있는지 객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역시나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또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들어와주고 있다 이런 소식 접할 수 있는데 객장 상황 현재 어떻습니까? 네, 이 시간 현재 그 수급 주체별 좀 매수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나금융지주 등이 지금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원흥 IPS, 네페스, 원익 QNC 등이 좀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차 등을 이제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원익 IPS, 테스, ENF 테크놀로지 등이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외국인 기관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좀 순매수하면서 오늘 반도체 업종이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오늘 그 수급 동향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모두 지금 반도체 업종을 집중적으로 순매수세에 나서면서 오늘 반도체 업종이 급등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좀 돌파하는 그러한 지금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본격적인 좀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그 AMAT가 그 실적 발표를 하면서 지금 디램 향후 이제 디램 시장에 대한 그 긍정적인
긍정적인 또 전망을 내놓으면서 반도체 향후 이제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늘 특히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도체주를 대규모주의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오늘 반도체 업종이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은 이 반도체 업종의 급등으로 좀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원달러 환율이 2년 만에 지금 1,110원을 좀 하회했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이제 수출 업종에 다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워낙 강세 국면이 좀 이어지면서 당분간은 외국인 순매수 기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내일 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 최근 이제 미 대선 관련한 이러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RCEP 서명을 하면서 지금 향후 이제 아세안 대상 교육 증가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 기업이 많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투자 심리가 호조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3분기 어닝 시즌도 이제 종료가 됐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3분기 호실적을 보인 이러한 실적주들 중심으로 해서 당분간 실적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투자자분들께서는 현재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좀 투자에 좀 임해도 좋을 만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이었습니다. 네, 이 시각에는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석 캐스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코스피 증시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2,500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상승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섹터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오늘 시장 말 그대로 활황장세입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에선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SK하이닉스, 현대미포조선, 키움증권입니다.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네, 현재 8.7% 상승해 현재가 9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내년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에 반도체 업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계는 국내 반도체 축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견조한 주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KB증권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내년 영업이익이 8조 5천억 원으로 3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 외국인의 9일 연속 매수세가 있고요. 5개월 만에 9만 원대로 상승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SK하이닉스 살펴봤고요. 다음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네, 현대미포조선 현재 10.47% 상승해 4만 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메가 FTA 소식과 조선업이 10월 세계 선박수주 1위에 올랐다는 소식에 조선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조선 업황이 불경기에 저평가돼 있던 업종이다 보니 상승세가 더욱 눈에 띄는데요. 현대미포조선은 올해 3,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1.5% 상승한 288억 원으로 잠정 집계된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현대미포조선 노조의 파업 찬성 이슈도 있었는데요. 그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키움증권입니다. 네, 키움증권 현재 12.79% 상승한 12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증권주 오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증권주 섹터가 3분기 호실적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순매수, 금리,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3분기 영업이익은 3,555억 원으로 깜짝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특히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신규 계좌 개설이 늘어 올해 크게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였습니다. 네, 이 시각 종목 핫3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에는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앤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이렇게 한 주간을 짚어보는 월요일입니다. 일단은 뭐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코로나19 백신 기대감과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세 이렇게 두 개의 또 이슈가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시장에는 전반적으로 조금 위험 심리가 부담이 덜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10월에는 이제 소매 판매 주요 지표 이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부양책 협상에 대한 논의 좀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또 발표가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앵커님이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라고 하면 좋겠는데요. 일단 지금 또 말씀하셨던 거 외에도 조금 더 챙겨봐야 될 이번 주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무엇보다 오늘이 12월 결산법인 3분기 보고서 제출 기한입니다. 보통 어떤 기업에 대해서 특히 주가는 기업의 실적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명제를 충분히 아신다고 하게 되면 아마 지난주부터 바쁘셨을 겁니다. 웬만한 기업들 실적 대부분 발표를 하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오늘도 거의 마감이 되다 보니까 저도 주말 동안에 의외로 시간이 빨리 갔는데요. 이런 종목들 흐름들 계속 확인하고 아마 포커스가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이제 4분기와 그리고 또 내년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얘기할 수 있는 사업 보고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기업이라고 하게 되면 꼭 챙겨보시는 게 중요한 주식 투자의 습관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오늘 두 번째로 한반도 TF라고 하는 쪽에서 미국을 방문하는데 솔직히 기대감은 낮습니다. 특히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가서 뭘 하겠느냐라는 쪽이다 보니까 혹시나 관련된 이슈가 되는지는 이따 또 오후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빅히트 관련돼서 기관 의무 보유 확약이 해제되다 보니까 거의 기관의 1개월짜리 물량이 30.88%였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 오버행 이슈와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 때문에 좀 부담은 되겠죠. 하지만 지금 관점에서 오히려 1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매수 기회도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워낙 빅히트에 대한 기대감이 낮았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중요한 1단계 고비는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오늘 또 중국의 10월 산업생산 소매 판매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리고 특히 나온 지표 중에서는 대부분 소매 판매만 약간 예상치보다 하회했을 뿐 모두 다 우상향하는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10월달 산업생산도 특히 9월달과 똑같이 6.9% 상승으로 보여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산업생산은 GDP와 연관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죠. 그런 쪽에서 코로나19를 어느 정도 끝냈다라고 하는 중국의 자부심만큼 지금 경제 지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로 확인되고 있는데 하지만 문제는 미국이죠. 미국은 여전히 산업생산 아마 이번 주에 발표될 부분들 여전히 자리를 못 잡고 흔들릴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담감들은 뚜렷이 나온다고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산업생산의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도 미국 쪽에서는 숙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오늘 실적 발표한 쪽에서 삼성화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특히 NC소프트가 눈에 띄는데요. 실적은 상당히 좋게 발표했습니다만 지금 NC소프트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게임주가 그냥 단순한 실적보다 뭔가 앞으로의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변화를 예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못 따라오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예정보다 지금 늦춰지고 있는 불소2, 블레이드 앤 소울 2를 얼만큼 더 빠르게 시장의 기대치만큼 출시할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변화가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NC소프트에 대한 전략은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은 게임주는 다른 것보다 신작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11월 17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또 배터리 관련된 쪽에서 컨퍼런스가 코엑스에서 개최됐는데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배터리 관련돼서 LG화학이나 삼성 SDI, 화재 관련된 쪽의 얘기로 주가도 무거운데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 게 내연기관 자동차도 한 해에 20만 건 화재납니다. 근데 지금 워낙 이제 신기술이고 초기에 변화하다 보니까 안정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잘 헤쳐나가리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오히려 가격이 싸진다.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밖에 또 네페스 아크라고 하는 종목이 또
또 상장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시스템 반도체나 반도체 테스트 관련된 쪽에 주력하는 회사다 보니까 시류에 맞는 종목이죠. 그런 쪽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9월 기업 재고가 이 화요일 날 발표되는데 소매 판매 관련된 지표를 미국과 중국을 같이 연결해서 봤을 때도 일단 둘 다 양호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시즌이 아무래도 연말 쇼핑 시즌과 관련돼서 움직인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예전만큼의 수준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만약에 또 경제 봉쇄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또 무거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분위기는 아직 소매 판매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미국의 실적 발표되는 또 월마트, 홈데포 모두 다 소비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11월 18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넷마블의 세븐나이츠2가 출시가 되는데 그나마 신작 중에서 어느 정도 좀 관심이 있는 쪽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넷마블의 주가의 처진 모습들을 회복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날 상장하는 종목 중에서 고바이오랩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어떤 미생물 관련된 쪽에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신약 개발과 모멘텀이 이어질지도 또 하나 특히 IPO 요즘 교촌 FMB 이후로 주가 탄력들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반사이익도 이어지는지도 눈여겨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같은 날 발표되는 쪽은 또 미국 실적 발표 쪽에서 엔비디아 실적도 비메모리 관련된 쪽에 흐름들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목요일 같은 경우는 국제무역위원회에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어떤 소송 관련된 최종 결정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흐름들 중에서 크게 뒤바뀌는 건 없을 것 같고요. 그쪽에서 특히 메디톡스의 최근에 식약처에서 5개 품목에 대해서 허가 중지를 내린 모습, 품목 허가를 중지 내린 모습들과 함께 위축이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휴젤이라는 종목이 오히려 어떤 반사익을 받아가는지도 한 번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디지타 2020, 또 카카오 게임즈와 관련된 쪽의 모멘텀들이 있는 부분들인데 게임 관련된 큰 행사이긴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각받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게임 쪽에 대한 모멘텀은 좀 약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미국의 10월 경기선행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오랜만에 OECD 경기선행지수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왜 한국이 이렇게 주가가 좋으냐, 뭐 한국뿐만 아니겠죠 요즘은. 근데 한국이 신고가를 내면서 탄력을 받을 정도의 흐름은 특히 OECD 경기선행지수에서 잘 말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보다도 더 좋고요. 게다가 OECD 평균, 미국이 제일 낮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가속화되면서 특히 경기 회복과 관련됐을 때 수출 민감도가 가장 높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한국의 어떤 탄력도가 가장 높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면서 움직인다는 점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됐었을 때 앞으로의 변화는 그래도 주식시장 쪽에 눈높이는 높아갈 수 있겠다는 것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11월 20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20일 날에 수출 동향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지난달 10일까지의 수출도 괜찮았고요. 특히 일평균 수출 금액이 여전히 플러스권을 기록을 하면서 흐름들을 계속 이끌어갈지 그 모습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이날 BTS가 컴백을 하는데 BTS 컴백과 맞물려서 앞서 말씀드렸던 빅히트에 대한 변화가 나올지도 한 번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TNL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정형외과 관련된 쪽에서 고종제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IPO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변화가 들어오는지 한 번쯤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주요 일정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을 지금 바라보는 눈이 코로나19 재확산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개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 조금은 요동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 투자자들이 전략 세우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막상 시장이 올라서 따라가자니 좀 찜찜하죠. 그런 분위기가 지금 시장에 나온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찜찜한 부분들이 가시화되면서 시장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또 사야 되겠죠. 그런 어떤 시장의 흐름에 맞추는 전략들이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시장의 관점은 일단 환율이 워낙 강세가 이어지면서 나오는 변화, 외국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 게다가 IT 쪽에 대한 흐름들이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내년에 대한 기대감 이런 쪽이 반영되면서 삼성전자가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데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일단 트렌드에 맞춰야 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또 2, 3일 강하게 움직이게 되면
또 추격 매수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반도체 관련된 또 부품, 장비, 뭐 소재 이런 쪽으로도 관심을 돌리시는 것도 맞는데 하지만 단기적으로 시세가 강화됐을 때는 여기 따라갔을 때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이 사는 쪽에서 보게 되면 운송 장비나 2차 전지 그리고 금융주 이쪽도 매수세가 지난주부터 뚜렷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시각들도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대응 마찬가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여전히 실적 발표하는 시즌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흐름들을 잘 챙기시면서 시장 분위기 대해서는 지금 2,500 넘어가서 2,600 그 정도면은 또 조정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조정은 나와봐야 조정이죠. 너무 예측하고 대응하시지 말자라는 쪽에서 여전히 주식 비중은 조정 시 비중 확대 쪽으로 이어가면서 시장 흐름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 이어집니다. 네, 여러분들의 포트 고민 덜어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시간입니다. 도너 리포트, 먼저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운영 원칙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이주연의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는데요. 종목 공개 요일 매주 월요일 오늘이고요.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가 됩니다. 종목 공개를 할 때는요.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 드리는데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후에 3시에 노란톡을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종목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주현 이렇게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도너 리포트 누적 수익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적 수익률입니다. 유비케어, 한국알콜, 코리아서키트, 코스모신소재, 동아화성까지 모두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다음은 국제약품 유니온 프로텍 휴마시스인데요. 모두 다 7% 이상 그리고 프로텍은 14% 기록하고 나왔습니다. 첼시스, 유니온, 레몬, 유나이티드 제약, 오텍까지도 모두 목표가 달성하고 18% 넘게 수익을 내기도 했네요. 동일고무벨트, KC, 진원생명과학, 써니전자 2번 들어갔다 나왔고요. 10% 이상, 12%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맥, NHN, 에이텍, 진양산업, 서현탄메탈도 보셨고요. 뉴지랩과 IA, 우리기스투자, S맥 등의 종목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트에는 어떤 종목들 담겨 있는지 살펴보시죠. 총 5종목 담겨 있고요. 드림시큐리티, 삼화알미늄, 써니전자, S맥, 한동화성 이렇게 들어있는데 지금 빨간불 2종목 켜고 있고요. 파란불 정도 조금 S맥이 약간 손실 중인 구간입니다. 네, 이렇게 포트에 담긴 종목들 하나씩 AS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AS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도너 리포트에서 5종목이다 보니까 한 종목을 제외를 시켜야 되는데 제외시킬 종목이 딱히 지금 그냥 보유하면 괜찮은 관점이라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S맥을 일단 포트폴리오에서 이번에도 목표가 달성을 못하고 제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 기간 조정이 이제 굉장히 잘 거쳐졌고요. 가격 조정 또한 양호하게 나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승 트렌드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만간 한번 시세가 강하게 나와줄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고 저점 매수 여전히 유효한 구간이거든요.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지금 1,750원으로 잡혀 있는데 손절가 이탈 안 한다면 보유하시는 관점 그리고 조정 시 추가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지속적으로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맥은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자회사죠. 다이노나하고 금호 HT의 그 합병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와줄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되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한농화성입니다. 오늘 조금 시세에 나오다가 주춤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손절가 이탈 없다 하면 이 종목은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해서 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체 전해질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들이 다시 한번 시장 순환매 돌면서 강하게 움직일 때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겠고, 지금 현재 조정 나오는 구간은 매수 관점 접근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써니전자 지금 세 번째 공략인데 여전히 계속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대선 테마들 같은 경우는 조정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 가져가게 되면 시세가 한번 강하게 나올 때 그때는 또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하면서 계속 사고 팔고를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점 매수 잘 해두시고 그냥 쭉 가져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대선 테마들은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 써니전자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유효한 자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마알미늄 역시 김부겸 관련주로 지금 알려져 있죠. 그래서 서울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차기 총리로 또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8,690원 정도, 이 정도를 지금 손절가란다. 여기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8,700원을 살짝 이탈시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살짝 이탈시키면서 21선을 한번 테스트하고 그리고 다시 올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저희가 이제 매수한 가격대가 이제 아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8,700원 부근일 거예요. 그 가격 이하로 내려오면 분할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니까 참고하셔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조금 내렸다고 뭐 추가 매수하시기보다는 어차피 대선 테마들은 굉장히 크게 가는 그리고 강하게 움직이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8,000원까지 조정을 열어두시고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서 바로 올라가주면 지금 보이시는 추세대 상단을 돌파를 할 거고요. 여기를 돌파를 못한다 하면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까지 밀릴 겁니다. 그렇지만 박스권 하단 부근부터는 매수 관점, 그리고 상단에 오면 매도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저항에서는 한 10,000원 정도에서는 접근하시고 일부 비중 남겨두셨다가 돌파하게 되면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기 추세는 살짝 이탈시키는 상황인데,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중 바닥을 만드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이중 바닥은 완성이 됐습니다. 어저께 이제 저점을 잡아주고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면 오늘 거래량 없이 음봉이 나오는 것은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어저께, 그러니까 금요일 날 만들어진 3,900원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승 여력 여전히 남아있다 생각되고, 21선 위로 주가가 한번 상승한 이후에 안착해서 다시 추세를 상승으로 계속 이어가는 흐름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는 보유 관점으로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AS 받아봤습니다. 오늘은요, 종목 공개하는 날인데요. 그 후보군들을 만나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종목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들 중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 02-3153-2611 또는 2612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종목 상담 문자로 벌써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힘스라는 종목이고요. 매수가 14,300원에 비중 10%입니다. 이 종목 이주연 전문위원님이 도와주세요. 네. 힘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고요. 계속 OLED 관련주로서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오늘 장 보셨다시피 삼성전자부터 해서 반도체 섹터들 그리고 IT 섹터들이 지금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양대 축으로 불리는 제약 바이오 섹터하고 그리고 IT 섹터, 반도체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언택트 관련 섹터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이 많이 빠지지 않는 부분 그리고 계속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IT 섹터 그리고 반도체 섹터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지금 상승을 한다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힘스가 이제 OLED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관련 섹터 안에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주가는 한번 급등 이후에 물론 무상증자로 어떤 재료적인 부분으로서 계속 가는 급등은 아니었지만 급등 이후에 주가가 빠지지 않고 박스권에서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저점을 점진적으로 지금 높여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현재 12,700원 하단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요 힘스도 조만간 전고점 부근인 14,700원 넘어서는 흐름을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고요.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상으로도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적 4분기까지 올해 한번 지켜봐야겠지만요. 지금 OLED 장비 쪽 관련해서는 연말쯤에 아마 좀 수주들이 이어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또 실적이 또 좋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대로 보유하시고요. 시장 흐름 좋고 섹터도 관련 섹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대 위로는 충분히 올라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유 관점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힘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전화로도 종목 상담 받고 있죠. 02-3153-2611 또는 2612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로 문자로 보내주셔도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저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삼성전자를 추가 매수했어요. 근데 네네. 62,200원에 네. 예, 매입했고요. 한 80%. 80% 비중 알겠습니다. 자, 매수가가 조금 살짝 높은 것 같기도 한데 예. 위원님이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좀 충동 구매하신 거 아닌가요? 예, 테레비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계속 7만 원까지 간다고 그래가지고요. 7만 원이요? 네. 7만 원이라. 저는 삼성전자가 10만 원 갈 것 같거든요. 진짜요? 네, 10만 원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약 400조 정도가 좀 안 되는데요. 네. 솔직히 이제 나스닥에 상장돼 있었다거나 아니면 이제 미국장에 상장이 돼 있었다라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한 3배 정도는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디스카운트가 붙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리적인 부분이라든지.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뭐 삼성전자 우상향 흐름에서 신고가 갱신하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뭐 계속 삼성전자는 계속 좋게 봐왔어요. 그런데 선생님 이제 매수하신 평단이 조금 너무 오늘 고점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리고 네. 비중도 굉장히 높아요, 그죠? 네. 왜 이렇게 충동적으로 이렇게 확 다 사셨을까요? 삼성전자가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좋아질 것 같아서. 그럼 좀 기다리셨다가 싸게 사시지. 그동안도 저희 조정 나올 때 기회 많았었는데, 그죠? 네. 일단 뭐 선생님 생각하실 때 이거 단기적으로 뭐 삼성전자가 10만 원 간다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저기 한 10,000원 정도 오르면은 팔아야 되나, 뭐 어떻게 돼야 되나. 7만 원 정도요? 네. 글쎄요, 7만 원 정도는 단기간에 올라올 가능성도 저는 뭐 적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술적으로는 뭐 기업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계속 뭐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 가치를 실질적으로 찾아간다고 하면 두세 배 더 올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러면 기업적인 부분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종목을 내가 얼마나 저점에 사서 얼마나 가져갈 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선생님께서는 좀 고점에 사셨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은 삼성전자를 내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바라보고 가져갈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많이 네. 빠졌다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쭉쭉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조정이 나오면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두셔야 되거든요. 조정이 나올까요, 선생님? 이게 계속 오르지 않을까요? 뭐 오르다가 또 조정이 나오겠죠. 계속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은 뭐 잘 없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삼성전자가 뭐 한 번씩 이렇게 강하게 상승세를 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점 구간에서 지금 이렇게 돌리는 게 한 20% 정도 올라왔거든요. 네. 대형주가 한 20% 정도 오르면 또 기간 조정을 네. 거치든 가격 조정을 거치든 조정을 받고 갈 수는 있어요, 충분히. 그럼 선생님 조정 오기 전에 그럼 좀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한 2, 그러니까 3천 지금 선생님 오르면? 매수가 부근이시잖아요. 네. 제가 선생님한테 딱 지금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쭉쭉 올라가면 선생님 속이 좀 상하시겠지만 네. 만약에 하나 조정이 잠시 나왔다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네. 삼성전자 정 마음에 드시면요. 비중을 많이 가져가시고 싶으시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 부근에서 조금 매도를 하세요. 비중을. 네, 그래서 한 30% 정도만 가지고 계시고 50%는 이 종목 조정이 나오면 내가 그때 가서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민되실 때마다 또 전화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전화 다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전화 받고 있습니다. 네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나요? 신성통상. 신성통상이요. 예, 19,940원, 1940원. 10%입니다. 1940원에. 네? 비중은요? 네.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신성통상 가는 거예요. 네, 신성통상이랑 매수가는 1,940원이고 비중이 몇 퍼센트예요? 20%입니다. 20%. 비중 20%.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전화 좀 안 돼가 받아주세요. 지금 죽게 힘들어. 땅은 다 내려갔는데 늘 손도 안 되는데 계속 손대가고 이래 신경 쓰고 있다. 네네네. 예, 상담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지금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예. 뭐 모나미하고 일본 반일 관련주로 이제 지금 좀 애국 테마로 이렇게 올랐잖아요. 네. 지금 공략하신 자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안 해야 되는, 지양해야 되는 그런 이제 위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어쨌든 선생님 이 종목 혹시 손절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아니, 그래. 선생님 말 들어보고 내가 손질하고 싶어가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예. 기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현재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뭐 올겨울에 이제 뭐 한파가 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겨울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잖아요. 근데 네. 올해 실적을 실질적으로 한번 보면 신성통상 상당히 괜찮아요. 지금 연말까지 영업이익이 한 400억이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한 2,500억 정도 되는데 요게 퍼로 좀 굉장히 낮게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제 시가총액이 한 4천억 정도는 돼야 돼요, 선생님. 네. 그렇다면 좀 길게 봤을 때는 결국은 주가는 이제 실적을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보유를 하시는 관점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국 테마적인 성격이 좀 강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외교적인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좀 급등락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한번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계속 각을 세워서 갈지 아니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지 지금 현재 상황을 지켜보면 일본과의 각을 여기서 더 이전과 같이 극단적으로 대립해 갈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일본 쪽에서 이제 활동을 좀 오래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과의 관계가 좀 개선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애국 테마를 보유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기업적인 측면만 보고 가신다고 하면 좀 길게 가져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 애국 테마라든지 테마적인 성격으로 접근을 하셨다고 하면 기술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손절 가격은 1,700원 이탈하면 일단 손절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아직도 내려올 수 있습니까? 예, 여기서 한 번 정도는 더 밀어내릴 수 있거든요. 아유. 그래서 한 1,750원 정도까지는 조정을 주고 움직일 수 있는데 1,700원 이하로 내려가면 조금 반등 나오기가 힘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뭐 한 1,69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매수가 오면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좀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들어요. 만약에 기업 가치를 보고 가신 거면 매수가 오더라도 매도하지 마시고 좀 길게 보시고요. 한 2,500원 이상 보셔도 돼요. 예. 네, 선생님 도움 되셨나요? 예. 제가 그러면 보고 내가 매도를 하든지 할게요. 예. 네, 선생님 성공 투자하세요. 예,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 오늘 도너 리포트 종목 공개하는 날입니다. 그중에서 후보군 방송 중에서 공개를 해주시잖아요. 그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위원님 알려주세요. 네. 오늘 준비한 두 종목은요. 네. 도너 리포트에서 저희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매매를 했던 종목이 하나가 그래요? 있고요. 네. 그리고 좀 새로운 종목 한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프로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두 번째 종목은 영화금속인데 프로텍부터 보도록 하죠. 자, 프로텍 같은 경우는 앞서서 한번 이제 도너 리포트에서 제가 상한가 간 날이 있었는데 급등 전날, 전전날 이야기 드리고 다음날 음봉이 나오니까 추가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까지 올랐던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이 종목이 이제 반도체 섹터 내에서의 좀 굉장한 좋은 흐름이 나온다 하면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시총이 한 3,000억 정도, 지금 3,100억 정도 되는 상황인데요. 이 회사 이제 보유한 기술 반도체 이제 공정 장비를 생산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반도체 생산성을 한 100배 가량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냈죠. 그리고 나서 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급등하고 기간 조정 거치고 급등하고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뭐 크게 봤을 때는 한 2번 정도의 큰 파동이 나왔다 생각이 들고 마지막 큰 파동이 한 번 정도 더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큰 파동이 오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우상향 트렌드를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프로텍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그 반도체 관련된 다른 장비주들 중에서의 시가총액들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실적적인 부분이 조금 안 좋기는 하지만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지는 장비들을 사용하게 될 경우 굉장히 큰 실적이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해 보신다면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반도체 섹터들 전체적으로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 위주로 한번 움직이고 다시 중형주, 소형주 이런 식으로 한번 순환매가 돌 것 같으니까 참고해서 관련 섹터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프로텍도 역시나 그런 섹터 안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 영화금속인데요. 이 종목을 제가 대본을 준비할 때보다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올라 버렸어요. 현재 영화금속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을 이제 구입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고요. 실적은 뭐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2017년도에 영업이익 70억, 그리고 18년도에 10억, 그리고 19년도에 20억, 올해는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관련주라서 일단 상패 걱정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주가가 좀 강하게 우상향하는 흐름을 그리고 있는데 이유가 바로 홍준표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선주들 제가 저점에서 계속 바닥권에 있는 대권 주자들 종목들 강조를 드렸는데 영화금속 역시 이제 홍준표 전 후보였죠. 지금 국회의원이시고
관련주로 엮여 있고 일단 뭐 그 지지율을 떠나서 높지 않더라도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화금속이 대선 테마로서의 움직임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대선 테마로서의 움직임보다는 최근 흐름은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로 이제 편입이 된 부분이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들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현재 미 대선이 끝났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 한국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좀 대화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과의 관계 이제 만약에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이제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편에 서서 해외 정책을 이어갈 경우 뭐 이렇게 부산에서 출발해서 유라시아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철도가 좀 연결될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물류센터 굉장히 또 크게 들어서야 될 거고 가덕도에 또 신공항 역시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뉴스 이제 챙겨보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가덕도 관련해서 이제 야권의 유력 인사들이 부산에 내려와서 가덕도 신공항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챙기고 있는 부분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점 매수해 본다면 좋은 수익률 기대할 수 있을 거다 생각되는 종목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너 리포트 가지고 오신 두 후보는 프로텍과 영화금속입니다. 이 둘 중에서 어떤 종목이 포트에 편입될지 궁금하신 분들 서울경제TV 이주현이라고 노란톡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옆에 QR코드도 나가고 있으니까 이거 찍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3시에 저희가 공개를 하는데 지금 한 20분 정도 뒤에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주연 전문위원과는 잠시 후에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오늘은 어떤 두 분의 전문위원님이 도와주시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주연 전문위원님과 박원재 전문위원님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자, 이따가도 함께 해주시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